리플 XRP 시장에 갑작스럽게 공포 경보가 울렸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가 또다시 32야 극단적인 공포 영역까지 떨어졌는데요. 참고로 이 지수 같은 경우는 0에 가까울수록 모두가 겁에 질렸다는 뜻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탐욕이 극에 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지금처럼 30 아래로 내려갔다? 그렇다면 2022년 암호화폐 혹한기 이후에 거의 처음일 정도로 현재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었다는 얘기겠죠. 겉으로 드러난 풍경도 공포 그 자체입니다. 최근에 장기 보유자들마저도 앞다퉈가지고 비트코인을 팔아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 시장의 버팀목이던 장기 투자자들까지 매도에 나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정말 끝나는 건가 이러면서 불안해하는 시선도 당연하겠습니다. 이 실제로 상위 알트코인들도 동반 부진하면서 시장 전반에 비관론이 짙은 상황이고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가격도 곤두박질 치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약 11만 달러 선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불과 며칠 전에는 두 차례나 새로운 사상 최고가 ATH까지도 찍기도 했습니다. 이 분위기는 최악인데 가격은 버틴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데 이 많은 분들께서 이거 혹시 폭풍전의 고요 아니냐, 결국에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해하십니다. 표면적으로는 공포지수 급락에 LTH 매도 러시까지도 겹쳤다 보니까 그림만 보면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 자체가요, 이 겉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숨은 흐름이 있다는 거요. 왜 이렇게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시장이 우리 모르게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이런 이면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리플 XRP한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쉽게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걸어온 주기적인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지난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과열과 냉각이 교차하는 사이클 속에서 이 투자자들의 심리랑 행동에는 일정한 패턴들이 보여요. 먼저 시장 심리부터 짚어볼까요? 공포랑 탐욕지수의 역사를 봤을 때 모두가 욕심에 들뜬 순간, 그때 오히려 시장 정점이었고 이 모두가 겁에 질린 순간에는 바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8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3,000달러대까지 폭락했을 때 투자 심리는 극도의 공포에 빠졌었고요. 거의 0에 가까운 공포지수는 그때나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시기에나 볼 수 있었던 숫자였죠. 이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런 때가 지나가면 어김없이 다음 상승장의 서막이 열리곤 했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사이클 돌아봤을 때 LTH들은 큰 상승 구간마다 어김없이 이득 실현에 나섰었고 또 그 뒤에는 시장이 한숨 돌리는 이런 조정과 재축적의 국면이 뒤따랐습니다. 2020년 말을 떠올려보면요, 비트코인이 처음에 2만 달러 돌파하면서 광풍이 불었을 때 그때 오래 묵혀둔 코인들을 그때 쏟아낸 고래들이 많았습니다. 이 겉으로는 고래들이 판다, 이제 끝이냐 이렇게 했지만 때마침 테슬라를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 신규 자금들이 그 물량을 차곡차곡 받아냈었죠. 결과적으로 2021년 상반기 6만 달러를 넘기는 폭발적인 강세장이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중반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4월에 6만 달러를 넘던 비트코인은 5월달에 3만 달러대까지 급락했었는데 그 배경에도 전부 다 들고 있던 고래들의 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포 심리가 정점에 달했던 7월 무렵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은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결국에 그해 11월 달에는 7만 달러에 육박하는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었죠. 이렇게 LTH 매물에서 공포 속의 조정 하락장으로 그리고 신규 매수자가 이런 것들을 흡수하면서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이런 공식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23년에도 같은 패턴이 전개가 됐습니다. 22년 암흑기를 지나서 겨우 회복세를 타던 비트코인이 3월부터 6월까지 약 3만 달러 언저리에서 지루한 행보를 했는데요. 이 나중에 온체인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그 구간에 장기 홀더들이 상당량의 코인을 팔아가지고 현금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잠깐 힘이 풀렸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매물을 소화한 시장은 체력을 회복했고요. 2023년 하반기부터 다시 새로운 상승 사이클로 접어들었습니다. LTH 매도에서 단기 조정 하락세 그리고 재축적과 상승이라는 이런 공식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된 셈이겠죠. 이런 역사랑 맥락을 알고 보면은 지금의 LTH 매도 그리고 투자 공포가 꼭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도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등장했던 톤과 의뢰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숨은 흐름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시장 내부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을까요? 온체인 데이터를 한 개씩 뜯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숨은 흐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먼저 장기 보유자 LTH들의 매도 규모를 숫자로 확인해보죠. 올해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LTH들이 내놓은 비트코인은 약 81만 비트코인에 달했는데요. 그 결과로서 이들의 전체 보유량은 약 1550만 BTC에서 1460만 BTC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6%가 넘는 물량이 시장에 나왔다는 건데, 보통 이 정도 매물이 나오면 가격이 주저앉기 마련이에요. 그런데도 가격은 버텼고 또 그 사이에 두 번이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의 수요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 누군가는
LTH 물량을 착실하게 받아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단서를 봤을 때 이번 사이클에서는 기관과 고래 그리고 새로 유입된 투자자들이 그 역할을 맡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래소의 비트코인 순유입량은 최근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었고 한마디로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는 코인이 더 많다는 뜻인데 이게 투자자들이 코인을 자기 지갑에 옮겨둔 채로 쌓아가고 있다는 신호겠죠. 보통 이렇게 거래소 유출이 늘면은 팔 사람들은 팔았다는 뜻인 거고 시장은 물량 소화 이후에 재충전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매 측면의 지표도 재밌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봤을 때 겁에 질린 단기 투자자들이 손실 보면서 코인을 던지는 반면에 LTH들은 여전히 이득을 남기고 일부 물량을 처분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겁먹은 단기층의 투매랑 오래 버틴 LTH의 차익 실현이 동시에 일어난 거죠. 이런 조합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투매 완료 신호로 여겨지고 과거에도 단기 보유자들이 손절매가 나왔을 때 시장은 바닥을 다져 나갔습니다. 이 반면에 장기 보유자들이 수익 실현에 나선 국면은 오히려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인 경우가 더 많았었죠. 여기서 MVRV라는 지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현재 MVRV 수치가 과거 상승장 전에 바닥권에서 보였던 낮은 수준에 와 있는데요. 즉 지금 가격이 평균 매입가 대비했을 때 꽤 낮아졌다는 뜻인 거고 실제로 MVRV가 이렇게 낮아졌던 시기마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저점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고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큰 손들의 움직임이에요. 앞서 비트코인 LTH 매물을 받아내는 주체로서 고래랑 기관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XRP 쪽을 봐도 비슷합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업체 센티먼트 측에 따르면요. 최근에 단 일주일 만에 고래 주소들이 약 5억 6천만 달러 상당의 XRP를 추가로 모았습니다. 반면에 소액 투자자들의 XRP 거래량은 오히려 줄었다라고 해요. 일반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관망하거나 매도할 때 정작 눈치 빠른 큰손들은 조용히 XRP를 사들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정장을 거치면서 시장의 과열이 상당히 식었어요. 이 급락 당시에는 선물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대거 청산되면서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규모가 크게 줄었었는데 이 덕분에 과열로 인한 연쇄 하락 위험은 낮아지고 향후의 상승 시에는 오히려 저항 요인이 적어지는 이런 효과도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불필요한 거품들 덜어낸 채로 시장이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단계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살펴본 데이터를 머릿속에 천천히 한번 그려봅시다. 이 겉으로 온통 부정적인 뉴스 랑 공포 심리가 난무하고 있지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시장은 묵묵하게 그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이런 온체인 신호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과거 사례들과 겹쳐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공포 장세가 극심했었고 이 고래들이 몰래 주워 담을 때가 지나면은 항상 큰 반등이 왔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과거가 반드시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경향성은 절대로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주는 인사이트는 과연 뭘까요? 먼저 군중과 반대로 생각하는 연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 공포지수가 바닥일 때 팔기보다는 오히려 그때를 기회로 본 사람들이 결국에 웃었던 적이 많았어요. 저도 데이터들 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요. LTH들이 저렇게 팔았는데도 가격이 안 무너졌다? 그리고 큰 손들은 도리어 매수하고 있다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제 결론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금 단기적인 매물을 소화하면서 체력을 비축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공포에 질려서 등을 돌리실 게 아니라 왜 LTH들이 지금 팔았는지 그리고 또 누가 그 물량을 받아갔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XRP 투자자시라면 이런 흐름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날아오를 때 XRP를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들도 통상적으로 큰 상승 탄력을 받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주도 장세의 후반부에 XRP가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준 적이 여러 번 있었죠. 2017년 말에는 비트코인이 정점 찍고 조정받을 때 XRP는 몇 배로 급등하면서 따로 국면을 만들었었고 2021년 초에도 비트코인 강수장 속에서 XRP가 한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온 바가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XRP가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주목합니다. 이 정작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뚫고 재도약하는 순간이 오면요. XRP도 그 파도를 타고 예상 밖의 급등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들이 근거가 없는 기대는 아닐까요? 그래서 데이터로 팩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 고래들의 지갑들이 대량의 XRP를 매집했죠. 또 미국 시장에서 XRP 기반의 ETF가 등장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이 업계에서 출시만 될 경우에 단기간에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관 자금이 XRP에 들어올 새로운 통로가 생긴다는 뜻인 거고 결국에 눈치 빠른 큰손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라면 이런 흐름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투자는 각자의 몫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시장이 극도의 공포에 잠겼을 때 오히려 묵묵하게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소수들이 있었다는 사실인 거고 데이터를 통한 통찰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큰 그림을 보게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포의 풍경 이면에는 어떤 기회가 숨어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까요? 많은 온체인 애널리스트들은 결국에 LTH 분배 사이클이 끝나면 다시 축적 국면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LTH 물량 소화가 마무리되고 나면요, 이 시장이 단 한 단계 높은 가격대로 도약할 힘을 얻을 거란 얘기겠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주요 저항선인 11만 4천 달러 부근만 뚫고 올라서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13만에서 14만 달러대까지도 열려있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 미국 금리 인하라거나 개별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같은 호재가 더해지게 된다면은 이에 따른 상승 탄력은 곱빼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XRP의 전망도 밝게 보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시장이 재차 상승 사이클에 들어설 경우에 이미 발판을 다진 XRP가 본격적인 가격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이전 사이클에서 XRP는 비트코인 상승 후발주자로서 더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한 바가 있었죠. 이번에도 소송 리스크 해소, 기관 참여 확대 기대, ETF 출시 가능성 같은 호재가 겹쳐있기 때문에 XRP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낙관론자들은 5달러 이상 목표가를 거론하기도 하지만요, 어디까지나 시장 상황에 따른 가능성일 뿐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죠. 물론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거시경제 환경이라거나 정책 변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투자 심리를 흔들 수 있어요. 상승장이 재개된다라고 해도 중간중간 숨고르기랑 조정 하락세는 불가피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큰 흐름을 기준으로서 볼 때 만약에 이번에도 장기 보유자들이 다시 코인을 모으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곧 다음 본격 상승장의 서막일 수가 있다는 거. 결국에 시장은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번에 극심한 공포의 시간 역시 지나고 나면요, 이 투자자들은 뒤돌아보면서 그때 살 걸, 그때가 기회였다, 이렇게 말하게 될까요? 시장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공포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그리고 다가올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를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을 이기시려면요, 미래보다 과거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늘 이번에 어디까지 오를까, 이번엔 진짜 다르다, 이런 기대의 마음이 쏠리시죠. 근데 시장은요, 생각보다 정말 단순해요. 겉모습만 달라질 뿐이지 그 안에 있는 흐름과 감정은 늘 반복이 된다는 거. 리플 XRP를 예로 들어볼까요? 2020년 3월 리플 가격은 160원 근처였죠. 그땐 진짜 암울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은 무너지고 뉴스마다 코인은 끝났다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 시점에 리플을 사겠다라고 말한 사람 거의 없었어요. 다들 무서웠거든요. 떨어질까봐, 망할까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다라는 거고,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사람들은 그때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가 기회였다. 한마디로 리플 XRP를 한 개당 160원에 살 수 있었던 역대급 저점 매수 찬스였던 거죠. 한번 상상해볼까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리플 한 개 160원의 리플을 진짜로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당연히 매수할 거다, 이렇게 말은 쉽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막상 그 시점에선 대부분이 공포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러면서 기회를 놓치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입니다. 기회라는 건 늘 공포 속에서 주어지고 그 공포는 늘 우리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거를 아셔야지 지금이 어떤 구간인지 감이 옵니다. 이 공포의 끝이 언제였고 희망이 터질 때가 언제였는지 데이터랑 경험으로 알고 있으면 감정이 흔들릴 때도 중심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리플이 지금 답답하다라고 느껴지시죠? 시장이 자꾸 밀리고 호재도 반응이 약하고, 하지만 과거를 공부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런 구간이 다음 상승의 씨앗이 된다는 걸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만이 지금의 불편함을 견디실 수가 있는 거고, 투자라는 게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배워서 현재를 버티는 일입니다. 이 시장은 늘 감정을 시험하지만요,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공부하지 않은 투자자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과거를 이해한 투자자는 매번 같은 구간을 기회로 만듭니다. 그 차이가 결국에 수익의 차이를 만들게 될 거예요. 이번 주 시장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지는 흐름이 정말 뚜렷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시장 자금들이 단순하게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비트코인 하락하면 어떻죠? 알트코인들도 같이 빠지죠. 그게 아니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눈치 빠른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시장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 특히나 요즘 들어가지고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 자체가 눈에 띄게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관련된 테마 코인들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5%가량 적지 않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치고 올라온다라는 거는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거고 분명하게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저는 새벽 시간인데도 이런 흐름들 보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한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우리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통에서 추천을 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태죠.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도 미리 저희가 목표가 매도 타점을 걸어놨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지금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습니다.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 계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을 미리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일하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러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간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흔히 말해서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순환 장세를 보여온 바가 있었고 지금이 바로 그 흐름 자체가 바뀌는 초입 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리면서 실질적인 기회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들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 제시드리고 실제로 이번에 4,850원 단기 고점 라인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현재 저점 라인에서 추가 분할 매수 드리고 있죠. XRP 리플 전용 타점방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고 추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 GPT AI 인공지능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까지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 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